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세르반테스 원작의 세비야의 건달들 4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경관의 도움을 받아온 모니포디오는 수사의 주머니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화를 내고 린꼬네떼와 꼬르따디오는 훔친 주머니를 내놓는다. 점심 식사 때 창녀 까리아르따와 기둥서방 레폴리도에 의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레폴리도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문 밖으로 나가려 했다. 방 안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까리아르따는 레폴리도가 화가 나서 나가려고 하자 뛰어나오면서 말했다. 가지 못하게 그를 잡아요! 그는 자기 식대로 할 거예요! 돌아와요! 내 마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당신! 까리아르따는 그에게 달려들면서 외투를 부여잡았다. 모니포디오 역시 달려가서 레폴리도를 잡았다. 치키스나케와 마니페로는 화를 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다. 잠시 생각하던 레폴리도는 까리아르따와 모니포디오의 간청에 돌아서며 말했다. 진정한 친구는 결코 친구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또한 친구를 조롱하지도 않는다. 여기엔 다른 친구를 화나게 만들거나 조롱하는 친구는 없네. 우리 모두 친구니까 손을 맞잡아 보자고. 치키스나케가 화해를 청했다. 그들은 손에 손을 잡았다. 에스칼란타는 코르크로 바닥을 댄 슬리퍼를 벗고 탬버린처럼 연주를 시작했다. 가난시오사도 한쪽 구석에 있던 야자잎으로 만든 새 빗자루를 잡고 그것을 긁으면서 소리를 냈다. 모니포디오는 접시 하나를 깨서 두 조각으로 만들었다. 그릇들을 손가락 사이에 끼고 가볍게 마주치자 슬리퍼와 빗자루 악기에 장단을 맞추는 소리가 났다.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일행은 노래를 주고받으며 좀 더 흥겨운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누구인가 보려고 모니포디오가 문 쪽으로 나갔다 들어와서는 말했다. 보체의 말이 거리 끝에 법원의 심판관이 나타났다고 하네. 또 중간 관리인 또르디에와 세르니칼로가 앞장서서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야. 아니 정말이야? 대체 무슨 일일까요? 흥겨운 장단과 노랫가락이 졸지에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었다. 모두들 옥상과 지붕으로 오르면서 이쪽 저쪽으로 사라졌다. 갑작스런 총소리나 천둥소리에 놀란 비둘기들도 이렇게까지 우왕좌왕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신참내기 소년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갑작스럽게 닥친 폭풍이 어서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대로 서 있었다. 심판관이 어떤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거동도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래도 소동은 그치지 않았다. 보초가 모니포디오에게 보고를 하는 중에 평상복을 입은 한 젊은 신사가 문 앞에 이르렀다. 모니포디오 씨. 아유, 어쩐 일이십니까? 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모니포디오는 얼른 그를 안으로 모셨다. 그리고 치키스나케와 마니페로 그리고 레폴리도 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내려오지 말라고 명령했다. 링꼬네떼와 꼬르따디오는 정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방금 온 신사와 모니포디오가 나눈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부탁했던 일 말이요. 대체 왜 그렇게 엉터리로 한 거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해서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맡았던 당사자를 불러서 좀 더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치키스나케가 내려왔고 모니포디오는 14번의 칼자국을 내라고 맡겼던 일이 완결됐는지를 물었다. 사거리 상인에 관한 일 말입니까? 그래요! 바로 그 일 말이요! 어제 저녁 그의 집 앞에서 그를 기다렸죠. 그리고 집에 온 그에게 접근해서 얼굴부터 확인했습니다. 근데 얼굴이 너무 작았어요.
14번의 칼자국을 내는 게 거의 불가능할 만큼 작은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에게 본때를 보여주라는 내 부탁을 실행하지 않았단 말이오.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얼굴에 차마 칼자국을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본보기로 그의 하인인 마부에게 칼자국을 냈어. 확신하건대 충분히 위협적인 일이 됐을 거예요. 하인에게 14번의 칼자국을 내기보단 주인에게 7번의 칼자국을 냈더라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거요. 그러니 착수금으로 줬던 32가도를 한 푼도 빼지 않고 되돌려줘야겠어. 하지만 당신에게 감사의 뜻은 남기겠어. 신사는 말을 마친 후 모자를 벗어 감사의 뜻을 표현한 후 가려고 등을 돌렸다. 잠깐! 멈추시고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시오. 우리들은 자랑스럽게 성의껏 맡은 일을 완수했소. 따라서 22가도를 더 내시오. 그 돈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기서 결코 나갈 수 없소. 주인에게 해야 할 걸 하인에게 해놓고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봉사한 사람과 친구들을 사소한 일에 몰아넣지 말고 내 충고를 받아들여 일한 대가를 지불하시오. 굳이 주인의 얼굴에 칼자국을 남기고 싶다면 이번엔 틀림없이 그렇게 해드리리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일한 만큼 지불하겠어. 기독교인으로서 그가 하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오. 치키스나케가 적절하게 그 일을 처리할 겁니다. 좋소. 그렇다면 그와 같은 확신과 약속으로 지불하지 않은 22가도와 앞으로 내기로 한 칼자국에 지불할 42가도의 담보로 이 목걸이를 받으시오. 1000레알은 될 거요. 그리고 이 일을 마무리 지으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14번의 칼자국이 났는 걸 직접 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볼 것이오. 신사는 작은 고리들로 이어진 목걸이를 모니뽀디오에게 주었다. 모니뽀디오는 만족해하며 그 목걸이를 받았다. 자,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오. 치키스나케, 자네가 이 일을 맡도록 하게. 알겠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해치우겠습니다. 신사는 만족해하며 돌아갔다. 모니뽀디오는 불안에 떨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불렀고 모두들 내려왔다. 모니뽀디오는 중앙에 서서 망토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메모장을 꺼냈다. 그리고 링콘 네떼에게 건네주면서 읽으라고 했다. 이번 주일에 해야 되는 폭력 청부 대상 사거리의 상인 의뢰비 50에스쿠도 전도금으로 30에스쿠도를 받은 실행자는 치키스나케. 더 넘겨보거라. 몽둥이 기록이라고 쓴 곳이 보일 거다. 여기 있습니다. 몽둥이 기록. 알팔파 광장의 주점주인 12대의 화끈한 몽둥이 찜질. 한 대에 1에스쿠도, 전도금으로 8에스쿠도를 받은 기한은 6일, 실행자는 마니페로. 더 있냐, 링콘의 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몇 장 더 넘겨보거라. 공개망신 청부라고 쓴 걸 찾을 수 있을 거다. 네, 공개망신 청부의 수법, 유리병 던지기, 송진 바르기, 죄인의 두건 걸기, 뿔 매달기, 심한 조롱이나 야유하기, 칼로 위협하기. 그리고 중간쯤에 20에스쿠도의 위협하기가 있을 거다. 시행자는 우리 단체 전체이고 기한은 이번 달 한 달 동안이다. 링콘의 때 메모장을 이리 다오. 더 이상은 없다. 지금은 일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 시간 이후엔 일거리가 들어올 거다. 하느님의 은총만 있다는 말이야. 알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폭력을 써서 복수국을 저지르는 걸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에 익숙해지고 용기를 얻다 보면
우리에게 돈을 내며 부탁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야. 모니포디오가 말했다. 그때 레플리도가 말을 받았다. 그건 옳습니다. 그런데 모니포디오 씨,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임무를 처리하는 게 늦어지고 있고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두가 제 위치에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일요일까지 제 위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일요일에 바로 이곳에서 다시 모이기로 하자. 링코네타와 꼬르타띠오에게는 일요일까지 도시의 외곽 쪽 또레델 오로부터 알카사르의 구역을 맡기겠다. 알카사르 구역은 어떤 곳인가요? 거긴 꽃을 들고 여자들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서도 일할 수 있는 곳이다. 칸초수가 그 구역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야. 알겠습니다.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최대한 신중하고 빈틈없이 잘 처리하겠습니다. 모니포디오는 입고 있던 망토의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조각을 꺼냈다. 그 종이에는 조직의 구성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링코네테 이렇게 적게. 링코네테와 꼬르타디오 조직의 일원 초심자. 링코네테 카드놀이꾼. 꼬르타디오 바람잡이 도둑. 또한 가입 일자를 적고 부모와 고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이라고 적어 넣으라고 했다. 늙은 염탐꾼 중에 한 명이 들어와 말했다. 그라다스 거리에서 말라가 출신의 로비오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이 향상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카드를 가지고 귀신의 돈이라도 뺏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 그런데 우리들에게 냉대를 받아와서 그런지 우리 조직에 가입해서 충성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던데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일요일은 틀림없이 기어들어올 겁니다. 루비오는 카드놀이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재주를 가진 놈이기에 항상 내 곁에 있었다. 그 일을 하는데 최고의 손재주를 가졌기 때문이야. 어느 일이나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법이지. 틴돈레스 거리에 있는 객주집에서 성직자 옷을 입은 후디오도 만났습니다. 페루에서 온 2명의 벼락부자들이 그 집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계속 그곳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비록 적은 판돈이라도 그들과 게임만 시작할 수 있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후디오 또한 뛰어난 도둑이고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녀석이야. 새로운 소식이 더 있나?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네. 그리고 너희들도 적은 돈이지만 이걸 받고 일요일 모임에 아무도 빠지지 마라. 모니포디오는 이렇게 말하고 40레알가량을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모두들 그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나 역시 술 광주리를 계산하고 송진 바르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 링코네테, 꼬르타디오. 예. 너희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길 빈다. 고맙습니다. 모니포디오는 그들과 작별했다. 간초소가 소년들의 작업 장소를 알려주기 위해 동행했으며 일요일 모임에 꼭 참석할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간초소는 그동안 봤던 광경에 어리 빠진 2 소년을 그들의 근무지에 데려다 놓고 나서 가버렸다. 링콘의 때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뛰어난 이해력과 훌륭한 성품을 지닌 소년이었다. 때문에 모니포띠오와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하는 그 조직의 나머지 구성원들에게서 들었던 말을 생각하기만 해도 웃음이 터져나왔다. 야, 왜 그래? 왜 웃는 거야? 모니포디오만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와. 그들은 엉터리 라틴어를 말했고 엉뚱한 어휘들을 사용했다. 모니포디오는 기도를 통해서라는 말을 기물을 통해서라고 했으며 훔친 것의 객출을 각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둑질,
신성모독과 같은 행위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심이 부족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과 확신에 놀랐다. 삐뽀따 노인의 선행도 마찬가지야. 훔친 광주리를 집에 보관해주고 난 다음에 성화 앞에 촛불을 놓는 행위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린꼬는 세비야라는 그 유명한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생각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에 그토록 역행하는 위험한 사람들이 도시에서 공공연하게 살아가기 때문이었다. 그래, 이렇게 타락하고 악하며 불안하고 방임적이면서 퇴폐적인 곳에서 오래 지내선 안 돼. 가능한 한 빨리 이 도시를 떠나자고 꼬르타디오에게 충고해야겠어. 그러나 이 같은 다짐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와 미숙한 경험으로 인해 그들은 몇 달 더 이 도시에 머물렀다. 그 몇 달 동안 책 몇 권은 좋게 쓸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일어났다. 그러나 그의 두목인 모니포디오와 그 명예롭지 못한 패거리들의 기행과 자신들이 겪었던 삶과 경이로운 이야기를 기술하는 것은 훗날을 기약해야 했다. 모든 것이 깊은 사고에서 나온 그 글이 완성된다면 분명 읽는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세르반테스 원작의 세비야의 건달들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두 소년이 도시에서 만나게 되는 부조리한 인물들과 부패한 사회상. 작가는 이 작품의 배경과 등장인물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박철 교수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세르반테스의 생애는 실로 파란만장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47년 태어나서 1616년 타계할 때까지 좌절과 시리의 시기를 더 많이 가졌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1587년부터 세비야에 살면서 여러 차례 감옥에 들어가는 등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시기에 그는 이 바로 세비야의 건달들이라는 작품을 구상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작품에 나오는 두 악동은 작가 세르반테스의 자화상일지도 모를 만큼 작가는 당시에 아주 스페인 사회의 밑바닥의 삶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세르반테스가 살았던 시대는 스페인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황금세라고 불리우는 시대였습니다. 무적 함대가 세계를 지배하고 스페인이 유럽과 아메리카를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스페인 왕국이 호사스러움과 영광 그리고 부귀함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세르반테스의 이러한 문학, 특히 모범소설에 나오는 세비야의 건달을 통해 볼 때 스페인의 중심지인 이 세비야에 얼마나 어두운 사회의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작가는 그려내고 있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세비야의 건달을 통하여 작가 세르반테스는 스페인 사회가 풍요로움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밑바닥에 어두운 부분, 힘든 삶의 모습, 범죄의 조직 이러한 것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연 최성우, 김영선, 고성일, 김환진, 최향윤, 강경아, 김호정, 남경표, 전태열, 장은숙, 박웅선, 하성룡, 김창렬, 정영웅, 기술 이성호, 효과 이용문, 정현재, 음악 오혜원이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세르반테스 원작의 세비야의 건달들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